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에 이 책을 이게 선전한 배경이 있었는데 이 책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유경이사, 그러니까 제 이제 아내인데요. 이 책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이 책이 제 아이가 그 시카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고전 학교예요. 고전을 주로 다루는 학교인데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거기서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고전에 대한 어떤 식견도 많은 그런 학교고 그래서 많이 이제 검증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일대학에서 또 출판을 했으니까 그래도 예일대학은 또 하버드랑 쌍벽인 또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거리 있는 대학에서 또 추천한 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론서적으로는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몇 장을 봤더니만은 너무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했다는 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때는 참 세계사라고 공부했던 것이 그리고 연도 외우고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게 다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 잘 아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제대로 배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다 그냥 팩트 중심 내지는 전후 상황이 전혀 없는 그냥 팩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지고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게 다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있었잖아요,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없었던,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안 됐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었던 건데, 그래서 참 이게 부럽다, 이런 책을 써준 것도 참 고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책 선정한 쪽에 굉장히 어려운 게, 국내 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요. 너무나도 양쪽으로 좌파 우파가 서로 교과서 간에 논쟁을 벌이는 상황들이라 어떤 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역사를 잘 공부해서 아주 정통하다면 내가 추천도 하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국내 역사는 제가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역사를 갖다가 다루긴 다뤘었지만은 세계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만든 책은 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한 것서 자세히 나오는 것은 421페이지예요. 4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421페이지 보면은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생애와 저자. 에른스트란 말은 참고로 독일어인데 어니스트라는 말인데 이름이 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분이 1909년도 3월 30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은 422페이지 보실까요? 42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1950년대 쓴 책은 2004년까지 16세 200만 부가 인쇄되어 18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와, 이분이 썼던 그 서양 그 미술사 이것도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네모 표시 딱 해놨습니다. 이거 언젠가 사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곰브리치의 그 저서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저서가 내가 쉬어봤어. 쉬어봤다면은 서양 미술사를 포함해서 18권이야. 18권이고 요거가 지금 19권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만만치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서 책들을 갖다가 저걸 18권이나 썼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는 그 422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그 대학에서도 교수 활동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라든가 아니면은 런던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뭐 코넬 대학, 워싱턴 대학, 시애틀 대학 이런 데서도 굉장히 초청을 많이 받고 특강을 많이 했다는 그 실력 있는 교수라는 것들이 다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자기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도 받고 그 다음에 훈장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럴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이제 그 결과 있는 분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보실까요? 예, 도판 목록이라고 해서 이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그 그림의 목록 이게 다 그 분명히 아마 그 박물관에 있든지 어떤 그 미술관에 있든지 내지는 어느 책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가져왔을 텐데 어떻게 다 허락을 받았을까? 보세요. 이 책이 얼마나 많아요, 도판이. 그림만 해도 도대체 몇백 개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참 친절한 게 430페이지 보면은 찾아보기도 있잖아요. 예? 책에서 찾아보기가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백과사전이 아닌 이상. 근데 찾아보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 이걸 어떻게 읽지 만에 썼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저는 처음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인문서로는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맨 처음에 이제 대학 때 이제 봤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역사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이걸 게임이 안 되죠. 역사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수많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건이. 근데 그런 거 다 압축을 한 거고, 접근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깜짝 놀랐잖아요. 야, 그 감자 하나 때문에, 후추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웠는데, 이런 것들과 이런 사이에 머지가 된다면, 그렇죠? 예, 융합이 된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하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컨셉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삼다병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노병춘 박사님이 저서를 한 35번 썼는데, 그분은 육사 출신인데 육사 3대 천재예요. 3대 천재인데 그분은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은 영광급이 되면은 전략을 배워요. 전쟁을 배워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전략을 배우는데, 이분은 거기에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그 도해 세계 전사. 그래서 아까 우리 손정은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수많은 전쟁에서 했었던 그 저기 갖다 직접 가서 다 연구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럴 정도로 이런 책들 이렇게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전 세계 역사는 에너지 역사다. 에너지를 얻기엔 전쟁이다. 그래서 에너지로 접근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접근한 방식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세계관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런 것이 많이 생략됐지만은 꽤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엔트로피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와 비슷한 건데 엔트로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들이 그런 어떤 그 유효한 물질이 무용하게 된다는 엔트로피 원리를 이용해서 연력한 이법칙을 이용해서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제레미 리프킨의 대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이 한 권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40가지 주제로 잘 선정을 해서 재미있게 썼다. 역사책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14페이지 보실까요? 14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세계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밑에서 한 6번째 읽어보세요. 세계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선별했다.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 오늘날 우리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이 40가지 선별했다는 것, 선별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책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 오전에는 뭘 했어요? 오전에는 주로 집에서 자료를 찾고 공부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저녁 때는 그 기준으로 책을 썼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쓰니까 6주 만에 이런 책을 써냈구나. 그래서 책을 쓰는 하우투까지 그 노하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 18페이지 보면은 그맨 밑에서 세 번째 부담 없이 느슨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기만을 바란다 이런 거예요. 아주 정통적인 어떤 학자들 이런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썼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9번, 10번째 이 책은 나치에 의해 금서로 낙인찍혔는데 반유대주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평화주의 관점을 가졌다는 이유였었다. 진짜 섬뜩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은 무슨 관점으로 써졌다?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써졌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인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그 관점이 참 많은데 이 책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덜어져 있어서 참 그나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냥 찾지 마세요. 이게 있으니까 95페이지부터는 주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서는 공자 내지는 맹자 노자까지 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4페이지, 144페이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0페이지에는 무함마드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했죠. 4대 성인 내지는 3대 종교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자비와 해탈이 아마 핵심 키워드일 거고 여기 보니까 103페이지 공자가 저기는 이제 인 내지는 인의 예지신 내지는 칭과 효 이런 것들일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 구원, 평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일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80페이지에 무함마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18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자, 다른 종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다른 종교들에서는 대개는 이렇게 뭐랄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 적어도 그냥 물론 전도를 하려고 애쓰겠지. 근데 이 이슬람은 이제 그 원리상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갖다가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슬람은 절대로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최종 목적은 정권 해체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공부했었는데 10몇 년 전에 영국의 이슬람화 유엔 인권선언이 바라본 이슬람 무슬림의 확장 내지는 모스크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테러 본부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영국에 했던 유럽 쪽은 이미 그 이슬람 그 이민자들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거의 대부가 일어나면 시가전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 당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의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으면요 7명, 8명, 10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자기가 돈 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유럽인들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이태원에도 모스크 사원 들어있고 또 뭐 옛날에 안성수 시장이 또 인천에도 허락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180페이지 180페이지면 밑에서 한 7번째 복종은 아랍어로 이슬람인데 무함마드는 자신의 교리를 이슬람이라고 불렀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자들은 이 교리를 위해 싸워서 이겨야 하며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또한 이 신앙, 즉 알라와 예언자를 위해 용감히 싸우라는 것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불신자나 비겁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는 가르쳤다. 무함마드는 그의 설교나 계시 등으로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그러한 그 전부를 코란이라 묶어서 불렀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공부하면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그 수많은 그냥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도 환상적이라도 그려놨어 이미.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9.11 테러, 폭탄 메고 뻥 터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무서운 거지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토교도 하고 이제 전도도 하는데 이 권위에서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칼. 그래서 이거 이슬람은 우리가 조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좀 모르고 지나치게 너무 많이 문을 많이 열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모습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전 세계를 나가는데 이슬람 지역에는 다른 종교가 들어온 걸 철저히 차단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 사람들 참수를 해, 참수.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와, 무서워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참수해요. 목을 베요. 그럴 정도로 자기는 대타적인데 문을 열라고 그러죠. 이슬람에서는 한국을 이슬람 포교의 전진기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가게 되더라고요. 서울이. 그럴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이 교리가 뭔지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고 왜 그런가면 역사는 반복되면 그렇고 되게 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과거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자 405페이지 볼까요? 405페이지에 결론이 나와 있었죠. 일반적인 역사책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40편에는 자기 회고를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회고.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한 것도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 407페이지 볼까요? 4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야심만만한 선동가들이 대중의 실망감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꿔놓기는 식은죽 먹겼던 것이다. 내가 연결해둔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408페이지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선전술에 의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기술력을 알았었고 그래서 유대인을 숙제함을 삼았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어. 이게 참 이게 진행형이에요, 문제는. 예? 그 다음에 그 409페이지. 409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 또 피부색이나 머리색 혹은 말투나 음식 먹는 버릇이 조만더라도 친구들을 금방 희생자로 만들곤 했다. 희생양이 된 아이들은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학교의 아이들이 모두 남달리 잔혹하거나 무자비하기 때문이 분명히 아니다. 단지 모두의 힘을 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일 뿐이다. 대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덩달아 소리치다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악의 평범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에서는 대표적인 책은 뭐예요? 어느 독일인의 삶, 그렇죠? 어느 독일인의 삶과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전범들을 잡아서 재판 세웠단 말이죠. 이 사람들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잡아요. 그래서 이거 시효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범을 갖다가 전범 재판을 재벌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단을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일본 우리나라가 넘보고 있는 거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이 진짜 너무 답답해하는 것이 이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무릎 꿇은 것은요 엄청난 투쟁 끝에 독일이 무릎 꿇은 거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잘못해서 무릎 꿇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결과를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카피가 뭐라고 했어요? 사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사유하지 않는 것. 사유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자, 저 거대한 정치악의 실체는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에서 비롯된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나는 매일 충실한 습관이에요. 이거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악에 당하지 않으려면 생각하기에 무능해서 벗어나야 되고, 말하기에 무능해서 벗어나야 되고, 판단하기에 무능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파쇼가 되는 거 혹시 아시잖아요. 예? 시진핑이 지금 깡패하고 그다음에 푸틴이 지금 장기 집권 들어갔잖아요. 30년인가? 예? 완전 차르야 차르.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왔고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깡패 짓 하고 있고 아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모르겠어. 난 걱정이 돼 지금. 완전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좌표 우편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난 오른편이야 오른편. 그래서 410페이지 보실까요? 410페이지 밑에서 한 6, 7번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무자비함은 한계를 몰랐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관용이라는 것이 점차 자취를 감췄다. 이들나라의 정치가들은 이른바 세계 분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입었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했으며 자국민은 원래부터 다른 민족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고대 로마 제국의 후슬림을 상기시켰고 일본 정치가들은 무사 사무라이의 전통을 하다가 강조했고 독일의 정치가는 옛 게르만의 카를로스 대제 혹은 프리드리 대왕을 상징시켜서 우리는 대단했던 민족이야. 우리는 정복해도 돼. 이런 논리를 갖다 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렉산더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알렉산더 아까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문학적인 그 엄청난 지식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미개한 종주계가 이걸 갖다가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붙어서 뭘 했어요? 세계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히틀러의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 지금 보세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좀 공부했어요. 다른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전에 공부했었던 건데 이거는 성경책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성경책의 관점에서 한 역사와 여기 있는 역사와 순서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면 성경책 바이블이 역사책이에요. 네?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풀었는데 거의 일치를 해요. 거의. 그리고 군데군데 그 인물들이 다 나오죠. 그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역사, 팩트고 사실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13주를 공부하고 신약을 13주 공부했어요. 저희 전지열이 다 했어요. 그런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역사, 이 피비린나는 역사, 이 피비린나는 역사는 무슨 싸움인가면 누가 왕이냐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 그래서 수많은 어떤 통치 철학이 있었고 수많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어떤 자기 철학들이 있었는데 명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대단했던 로마도 없어지고요. 그 대단했던 세계를 갖다 휩쓸었던 몽골도 없어졌고 칭기스칸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뭐가 남았어요? 따지도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을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트럼프 그렇죠? 미국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푸틴 그 나라 왕이잖아요. 누가 왕이냐?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정권을 잡겠느냐 이 싸움이라면 세계 역사는 그 수많은 부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이 싸우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만 물론 생존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놈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그나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혹시라도. 근데 지금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지금? 그런가요? 범죄가 비하에서 일어나요? 품 안에서 엎어져요? 네, 품 안에서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산물은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가 여전히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탐욕. 그러면은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그 이데올로기는 뭐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된다 해도 미국처럼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내지는 그 아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요즘 좀 걱정이 돼요.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운동권이었고 참 대본주도 하러 다니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었는데 제 스승기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 말에 내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이데올로기가 됐던 그 중심 저기가 됐던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잘해서 되풀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살더라도 다른 나라를 갖다 침략하고 그래서 단체로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히틀러 때는요 구세주였었어요. 히틀러가 그 국민들의 구세주였었어요. 왜? 전장 대상금들도 내야 되고 진짜 참 가난한 데서 잘 살게 해준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친 거지 뭐 다. 그냥 단체로 미쳤잖아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비판 능력이 없었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선동과를 갖다가 구분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인종 청소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파시스트들이 생기면요, 심지어는 민족 우월주의, 그렇죠? 백일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백일 우월주의는요, 결과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진화로 해서 기원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의 끝은 뭔가면은 열성에서 우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인 백인들 내지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단종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거세를 버렸어 다. 장애인들 갖다가 그렇게 말이 돼요? 장애인들 애를 못 낳게 이렇게 거세를 버리다든지 아니면은 그 열등한 민족인 유태인들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이 돼요? 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문학적 지식을 얻었으니까 이 미개한 민족들 갖다가 이놈들 갖다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놓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4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하지만 청소년은 언젠가 어른이 되므로 선동과 배타성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독일군은 유럽의 모든 점령지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백만의 유태인을 잡아냈으며 이들 대부분을 독일로 이송해 살해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서 1940년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제 입증된 자료가 나왔고 그 후 여러 해 지났지만 이 사건이 망각되거나 은폐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주 운동이라든가 4.3 사태라든가 내지는 6.25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일제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역사를 잊으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에 밑에서
중간 정도에 빈곤에 비참한 상황이 관용을 잃은 사고방식이나 태도와 늘 연결되게 마련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 다음에 부유한 국가들의 양심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 지역에 지진이나 홍수, 가뭄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돕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관용 내지는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위대한지 우리 민족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많이 침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왜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도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지 그 명분이 있는지 왜 아시아에서 한국들이 요즘 뜨고 있는지 그것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 때 다른 나라 침략하거나 이러지 말고 뺏지 말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